반갑습니다. 대기업 양선입니다. 자, 휠라홀딩스가요. 하반기에는 휠라 플러스라는 휠라의 프리미엄 라인을 새로 선보이면서 전체적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나설 계획을 가져 있다고 합니다. 자, 휠라 플러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살펴보고 휠라홀딩스의 전체적인 하반기 전망은 또 어떻게 비춰지면서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라우딘스 2분기 실적에서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하회, 시장 전망치도 좀 하회했지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흐름이 또 올라오면서 작년보다는 2분기 실적에서의 좋은 호조세를 나타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본업인 휠라 브랜드에서의 실적은 조금 부진한 움직임, 이 자회사는 아키수네트, 이 골프 웨어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 이 기업, 이 자회사에서의 실적이 조금 견인해주면서 2분기 실적을 좀 올려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휠라홀딩스는 그로 인해서요, 휠라라는 브랜드, 전체적인 이 본업인 휠라 브랜드의 부분에서의 부진한 실적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달 이제 휠라 플러스를 첫 선 보인다고 하는데요. 힐라우딩스가 2분기 호실적을 이 기폭제 삼아서 하반기 반등을 노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호실적을 견인한 곳은 자회사인 골프 사업인 이 아키즈네트 부분, 휠라 부분은 다소 부진했기 때문에 휠라우딩스가 새로 선보이는 이 플러스 라인에서 해외 산업을 좀 확장해 나가면서 하반기 실적에 하반기 실적 개선을 좀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필라오디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에서의 상승의 흐름세를 가져간 이후 2, 3분기에서 쭉 떨어지는 2, 3, 4분기에서 좀 떨어지는 움직임 가져가는 이 실적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실적보다는 좀 나은 흐름세를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하반기 더욱더 지금 예전 같은 흐름에서는 1분기보다는 좀 낮은 흐름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의 흐름보다는 좀 상승의 흐름세를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고 있는데 휠라홀딩스는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 호실적을 좀 기폭제 삼아서 전체적인 하반기 실적에서의 반등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휠라는요, 이번 달 말부터 이 프리미엄 라인인 휠라 플러스를 이제 첫 번째 가을 겨울 컬렉션을 영국 런던과 미국 로스앤젤러스, 이태리, 이 밀라노 등의 주요국 핵심 도시에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하이엔드 편지숍인 꼬르소꼬모라 그리고 무신사 편지숍인 엠프티에서 10월 달에 출시 예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휠라 플러스는요, 기존 휠라 제품보다 한 차원 높은 스포츠웨어로 이제 고급 소재를 적용해서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이제 재해석한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을 W 컬렉션은 올 초에 영입된 이 레브탄주가 디렉터를 맡아서 이끌었다고 합니다. 레브탄주는 이 하이엔드 스트리트 브랜드인 팔라스를 설립한 분으로서 올 초에 영입했다라는 이 계약을 맺었다라는 영상을 지난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미국에서의 흐름을 계속 가져가면서 레브탄주가 그 부분도 맡았던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죠. 이번에 이 휠라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휠라 USA 재고 소진 작업으로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휠라 USA는요, 대대적인 이 할인 판매를 통해서 높은 재고율을 낮추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휠라 홀딩스가 높았던 재고 자산을 좀 떨어뜨리는 움직임을 나타냄으로써 전체적으로 재고 소진에서는 USV 좀 그런 증감률이 좀 낮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부담감이 좀 줄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휠라홀딩스가 그 점을 좀 비롯해서 플러스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소외선된 브랜드를 다시 올리는 움직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휠라홀딩스는요, 중국에서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또 계속 의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스터 브랜드 홀딩스 2023년 8월에 설립된 회사로서 올해 1분기 당기 손실이 2억 4,600만 원으로 아직까지는 하락에 있는 중화권에서의 움직임. 자, 만토바 그리고 미스터 브랜드 매니저먼트는요, 2024년 2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홀딩스에 전체적인 100% 지분이 들어간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휠라호딩스는 휠라 외에 다른 판권, 라이선스들을 확보해서 신규 브랜드를 발굴하고 중국에서의 사업을 전개할 방침으로 미스터 이상하이 브랜드 매니지먼트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중국 현지 법인의 소식 능력을 활용해서 시너지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휠라호딩스는 홍콩의 자체 소식 법인인 스포트와 그리고 몬테벨로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설 법인은요, 휠라호딩스 관계자가 새 브랜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교두보, 그리고 기존 법인에서 신규 브랜드 소식 능력이 있어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소비 침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소비 침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회복되는 구간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더딜 것으로 보여지면서 섬유 우복 전체적인 업황의 부진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휠라호딩스는 2022년부터 중국에서의 움직임 좀 보여주고 그 이후 이 회복이 되는 글로벌 증시와 경기 침체의 전체적인 이러한 흐름 안에서 회복이 되는 부분에서는 다시금 그 구간에서는 또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여기 떠오르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휠라호딩스는 현재 이 미국과 그리고 휠라플러스라는 또 한 번의 이 컬렉션을 좀 내보이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재구축하고 그 이후 해외에서도 더욱더 유명해지는 브랜드 인지도를 더 올려가고 있는 움직임으로 하반기를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그 본업인 이 휠라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올라갈지 좀 떨어질지 부진할지는 3, 4분기 실적을 또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현재 향후 실적의 반등을 이룰 수 있을지 이 본업에 대한 관심도가 꽤나 좀 높아진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크스네트의 전체적인 실적 견인으로 인해서 계속 꾸준히 실적의 오름세를 보여주긴 했지만요. 휠라 본업에서의 브랜드 이 실적에서는 어떻게 또 흘러가면서 분기와 그리고 연간 실적에서의 차이를 좀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됐지만 전체적으로 2024년과 이 2025년, 2026년까지의 전망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분야에서의 매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전망치는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본업에서의 이 휠라 부분에서의 브랜드가 좀 올라와 주면서 아퀴슈네트가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는 이 시점에서 휠라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시너지로 아무래도 실적을 견인할 수 있고 실적을 올려갈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확인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에서의 실적을 견인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휠라홀딩스는 그래도 전체적인 섬유 우복 안에서도 꾸준히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의 실적의 흐름도 증가세이긴 하지만 분기별로의 흐름은 좀 다소 좀 이번 년처럼 좀 다를 것으로도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점을 맞이할 때도 전체적인 증가폭으로 나타날 것은 어느 정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이 주가가 우상향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업황의 회복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힐러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간에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과 그리고 움직임,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들까지 계속 파악해 가시면서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일에는 기간의 매수세에 이어서 외인의 매수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점,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수급이 받쳐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이 실적과 휠라호딩스가 3, 4분기에 실적에서 꺾이는지 꺾이지 않는지도 계속 체크해 감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악영향을 그리고 물량 빠짐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서도 휠라호딩스는 물량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으로 단기적인 관점 대응도 계속 기간의 수급이 이어지는지 체크해 보시고 긴 호흡으로 3, 4분기에서의 실적을 좀 살펴보실 때 기존에서는 좀 떨어지는 하반기의 실적의 전망치가 있었긴 했지만요. 전반적으로
이번 2분기 실적 이후에서 하반기 실적 반등이 가능할지도 지켜봐야 되고 내년, 내후년까지의 실적도 어떻게 보면 전망치가 다 증가하는 흐름세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휠라홀딩스는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기업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휠라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또 실적과 사업 전망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는 즉시 바로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